AI 활용 자바 스프링 부트 웹서비스 개발 양성 과정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상인 대표님과 김성호 대표님 그리고 김용환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에 많이 도움을 주신 김성수 수석님과 다른 연구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 그라파나 팀의 파워 BI 팀의 손석환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BI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은 손석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수행 결과 자체 평가 의견으로 만들었고요. 프로젝트 개요에 앞서서 BI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기업에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체계이며,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BI 프로그램으로 좀 더 효율적인 이제 시각화와 구조화를 제공하며 그래프도 공유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워 BI를 이용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그래프 시트 제작인데 사용 장비는 개인 노트북이면 도구는 파워 BI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해야 되고 눈에 띄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팀장으로 품질 검사 현황을 맡았고, 최이경 팀원이 출하 실적 현황, 그리고 김성진 팀원이 자재 발주 현황, 백순호 팀원이 생산 물량 현황, 그리고 이명현 팀원이 생산 실적 현황을 맡아 직접 시트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행 절차 및 방법. 첫 번째로 이제 8월 23일 화요일 날 사전 기획에 프로젝트 기획 및 주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 파워 BI 기초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 24일, 25일은 개별 시트 제작 및 취합, 개인별 시트를 제작하고 시트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오일 수정을 하면서 총 개발 기간은 4일이 걸렸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 노트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에 따라 그래프 작성 도중에 난점이 발생하였고 자료 검색 및 연구원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개발 중 난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닥스 함수를 처음 해보니 사용이 처음이라 작성에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적 수량, 지시 수량을 그냥 넣어서 나눠버리니까 7203%라는 잘못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의 도움으로 실적 수량과 지시 수량의 데이터 형식과 서식을 둘 다 정수로 바꾸니까 밑에처럼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저희는 품질 검사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품목별 생산 수량 대비 분량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세로 묶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설비별 생산 수량 대비 분량 수량도 마찬가지로 세로 묶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더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량 일자, 생산 수량, 분량 수량, 품명, 설비명, 공정명을 이제 테이블을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공정별 분량률은 공정명 분량률 테이블을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분량률은 이제 분량률을 생산 수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여 지금처럼 나타냈습니다. 출하 실적 현황입니다. 업체별 출고 수량을 이제 가로 묶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연도별 출고 수량, 창고별 출고 수량은 보기 쉽게 도넛 형태 도넛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출하 실적 번호, 연도, 분기, 월, 일, 품명, 업체명 출고 수량을 표를 테이블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냈습니다. 자재 발주 현황입니다. 업체별 발주 수량 및 입고 수량은 가로 묶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업체별 발주 수량 및 입고 수량, 품목별 발주 수량 및 입고 수량은 원형 차트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발주 수량 및 입고 수량,
이거는 새로 묶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 나타내었고, 연도, 분기, 월일, 품목, 업체명, 발주 수량, 입고 수량, 미납 수량, 화폐 단가, 화폐 금액은 표를 사용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발주 일자가 있는데 발주 일자는 슬라이서라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나타냈습니다. 이 슬라이서라는 그래프는 이제 이 동그란 원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발주 일자에 맞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줄이면 이제 그래프도 따라 줄면서 좀 더 보기 쉽게 편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생산 불량 현황은 설비별 불량 소량, 공정별 불량 소량, 품목별 불량 소량, 불량 사유별 불량 소량 모두 묶음형 가로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였고, 불량이기 때문에 다 빨간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 일자, 작업장, 공정명, 창고명, 설비명, 품명, 불량 소량을 테이블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아까 보시다시피 불량 일자도 슬라이서를 활용하여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산 실적 현황입니다. 품목별 지시 소량 대비 실적 소량은 새로 묶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였고, 연도, 분기, 공정 설비, 단위 작업자 지시 소량, 불량률, 불량 소량, 실적 소량, 양품 소량을 테이블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량률, 생산률은 이제 생산 실적을 지시 소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고, 불량률은 불량 소량을 실적 소량으로 나누었고, 양품률은 양품 소량을 실적 소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불량률은 이제 테이블을 활용하여 나타냈습니다.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좋았던 점은 처음 써보는 툴임에도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금방 적응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 진행하여야 하여 기본적인 툴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BI 사용 중 전혀 몰랐던 닥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좋았고, 이전까지의 코딩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현장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툴을 배워 취업 후 할 일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프로젝트 시간이 짧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적었었고, 시간이 촉박하여 데이터를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워온 수업 내용과 다른 새로운 영역이라 지금껏 해온 것을 보여주기엔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라파나 팀의 서정민 팀장의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라파나팁의 발표를 맡은 서정빈입니다. 그라파나팀에서는 막대한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맞춤형 대시보드를 통해 분석하고, 그리고 작업자, 클라이언트에게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한번 스마트 팩토리 공정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본 프로젝트 발표는 개요에 앞서서 구성, 역할,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수행 결과와 자체 평가 의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플랜트 생산 설비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시각화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활용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럭스 DB와 전처리를 위한 파이썬, 그리고 그라파나 랩에서 데이터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관리 기능으로 우리가 만드는 8086번의 포트와 3000번 포트의 인플럭스 DB 및 그라파나 서비스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을 통해서 그라파나를 통해 시계열 매트릭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현장 작업 현황을 다양한 대시보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팀장인 본인, 그리고 김상호 팀원, 이민우 팀원, 이정현 팀원, 차상현 팀원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각각 대시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대시보드를 취합 및 생성, 가공 데이터를 인플럭스 DB에 넣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 PPT 발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게 되었습니다. 수행 절차는 사전 기획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환경을 구성하였고 24일부터 25일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인플럭스 DB에 삽입을 해서 실제 우리가 그라파나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넣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24일에서 26일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작성했고 총 개발 기간은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라파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면서 이를 저장하고 또 분석, 시각화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그리고 시각화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공정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원 분께서 주신 CSV 파일의 워크 타임을 보시면 바코드와 재질 그리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공정의 실제 결과값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설비 번호와 시각 그리고 데이터 0번부터 12번까지의 각각의 결과값을 받아왔습니다. 데이터는 총 26,000개 그리고 61,000개 도합 약 8만 개 가량의 데이터를 저희가 그라파나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왔던 파일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CSV 파일로 받았던 것과 두 번째 받았던 데이터는 클라우드 인플럭스 DB 서버에서 받아왔던 전처리 과정에 대한 코드입니다. 소켓을 열어서 현재의 포트 번호를 myIP로 정해주었고 인플럭스 EXE를 켜서 우선 로컬 컴퓨터에 인플럭스 DB 서버를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컴퓨터 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플럭스 DB에 넣을 헤더를 각각 작성해 줬고 인코딩으로 UTF-8로 한글이 깨지지 않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RD 아래 CSV 파일을 불러와서 인플럭스 DB에 넣는 과정이 포문을 돌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럭스 DB는 저희가 지난번에 학습했던 오라클,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막대한 데이터가 각각 순차적으로 속성과 함께 들어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서 미주얼먼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블 네임이라고 할 수 있고 태그와 필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럼 역할을 합니다. 단 태그는 우리가 인덱싱 셀렉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싱을 활용하기 위해 태그를 넣고 결과값은 필드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은 현재 데이트 타임을 통해서 넣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넣을 때는 영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저희가 실제 작업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점 이슈로 넣어서 관리하기 위해 스트링 타임으로 먼저 바꾸어줬고 현재 시간에서 영국 표준시만큼 -9 하는 코드가 여기에 잘려 있는데 이 다음 코드에 넣어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포인트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하는 로우에 해당하는데 여러 로우를 데이터를 통해서 넣어주는 전처리 과정을 겪고 완료될 시에는 done이라는 프린트를 찍어주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다음도 실제 결과값을 CSV 파일에서 동일하게 미주얼먼트 테이블 네임과 인덱싱에 사용할 태그 그리고 실제 결과값을 넣을 필드 동일하게 타임을 어펜드를 통해서 리스트를 바로 한 번에 인플럭스드 데이터베이스에 삽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속 remaining 0 또는 1이라는 문제 때문에 CSV 파일에 있는 타임이 인플럭스드 DB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 실제 인플럭스드 DB에서는 소수점
특정 결과값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온 CSV 파일은 소수점 아래가 너무 길어서 따로 슬라이싱을 통해서 잘라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좀 더 현장 상황에 맞게 전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인플럭스 DB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주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파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getQuer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인플럭스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쿼리를 넣게 되면 그 해당하는 IP 주소와 포트에 맞게 들어가는 메소드를 쫙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있던 코드와 동일하지만 리절트 값을 실제로 테이블과 우리가 사용할 쿼리를 작성해서 갖고 오는 것으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인플럭스 DB에서 실제로 쿼리문을 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인플럭스 DB에 있는 타임은 유닉스 타임을 사용해서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프리시즌 RFC 3339라는 것을 설정해 주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 월, 일, 시분, 초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럭스 DB에도 데이터 들어온 것을 확인했고 실제로 그라파나 데스크톱을 통해서 데이터 소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 인플럭스 DB를 데이터 소스에 선택해서 그 테이블 컴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사진으로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플럭스 DB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이 컬럼이 없어서 이게 어떤 공정에서 나타난 결과값인지 어떤 것이 의미하는 데이터인가를 몰라서 분석을 통해서 처음에 연관이 있는 그래프들끼리 묶어주었고 움직임이 비슷한 그래프들을 따로따로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대시보드를 점점 늘려가고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면서 총 결과처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체 평가 의견으로는 좋았던 점으로는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어 있던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율이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던 기회가 아주 좋았다. 그리고 그라파나와 인플럭스 DB로 시계열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또 여기선 현장에 와서 다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를 내렸고 아쉬웠던 점에는 프로젝트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라파나의 많은 기능들, 알터나 커넥트, 링크와 같은 기능들을 다 써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직접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프로젝트를 위해서 CSV 파일이나 이미 저장된 이전 날짜의 데이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접 수집하고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는 앞서 발표했던 그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각각 이슈 관리를 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타임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하고 그 시간도 포맷을 맞춰야지 들어가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인플럭스 DB는 최신 버전에서는 연구 표준 시간에 맞춰서 9시간을 빼줄 필요가 없고 현재 시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도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미싱 노라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 인플럭스 DB에는 데이터가 있었지만 대시보드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라고 떠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저희가 넣었던 이 결과값들이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를 각각 플로트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주었더니 다시 대시보드에 자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remain 0 에러와 같은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작성할 때도 데이터 분류 작업을 하는데 난항을 겪어서 우리가 팀원들과 의견을 소통하면서 최대한 비슷한 그래프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세분화하자는 것을 협의하여서 대시보드를 작성하였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작이 아무래도 다른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닮았는데 저희는 항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다뤄보다 보니까 조작에 대한 미숙함으로 따로 구글링도 열심히 해봤고 또 연구원님들에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또한 재질별로 작동 상태를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필드에는 공통적으로 그 인플럭스드 DB에 나타난 이름이 나타나서 이거를 재질별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팀원분께서 그라파나 매크로라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공유 노트에다가 올려주셔서 각각 또 전파하고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끝이 났고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파나에 접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드가 있고 대시보드가 있고 이 대시보드들을 시간에 맞게 변화하게끔 플레이리스트에 넣어 주었습니다. 현재 플레이리스트는 7초 시간 간격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위해 확인할 수 있게 시간을 짧게 구성하였습니다. 기계 작동 상태, ON이나 OFF 등을 나타내 주었고 RPM 수치가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전류 전압 온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슈 관리에서 재질별로 나타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품별 최대 결과값도 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에도 연구원분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다음과 같이 그래프들 안에 있는 글씨들은 현장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크게 키워야 되고 간단한 지표들을 오히려 줄이면서 좀 더 다양한 모니터링을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꾸어라 라는 피드백을 받고 이를 수용해서 최종 대시보드를 만든 결과물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라파나 팀이 그라파나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 동안 프로젝트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